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사단장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직접 해명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내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전 정부 책임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놓고 오늘도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엿새째 이어지는 하와이 산불로 사망자가 93명으로 늘어났고 재산 피해도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라가 강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여의도 3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해 100년 만에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됐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던 배추값이 2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 전국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 찜통더위가 시작되고 열대야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탓에 여름철 독감 환자도 예년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잼버리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전 세계 많은 대원이 아쉬움 속에 한국을 떠났지만 일부 국가의 대원들은 남아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 광장과 용인 민속촌, 순천 정원 박람회 등에는 K컬처를 체험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조사는 실종자 수색에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조사 결과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함께 근무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장관은 임 사단장과 개별적인 친분이 없다고 직접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은 권영범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결재했고 국가안보실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자를 빼라고 했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이를 두고 이 장관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같이 근무한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 고위 관계자에게 임 사단장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장관은 임 사단장과 개별적 친분이 전혀 없다며 장관 취임 이전에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과거 관계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다고 해서 추측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압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한 가운데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당시 사단장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추가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 대령은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사단장이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사단장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최수근 상병이 숨지기 전 대원들의 물속 수색 사진을 봤음에도 수사단에는 연결식장에서 사진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까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공개 거부한 이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 죄명을 빼라고 했다. 안보실에서
언론 설명 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 대령의 인터뷰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 대령은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기관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내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은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 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 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전라북도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야당 소속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저 역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1,1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국제 행사가 파행되자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책임은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안위에서 잼버리 사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SNS에 실망이 컸을 국민들과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주제 바로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주제 잼버리 감사입니다. 예, 예상보다 감사가 좀 빨리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예, 이르면 이번 주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무조정실 감찰도 거론이 됐지만 이 잼버리 사태는 감사 대상과 범위가 워낙 넓어서 국조실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부처 내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회에 투입된 예산도 1,000억 원을 넘기기 때문에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과정, 조직위의 운영 실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과정, 또 예상 집행 내용 등 이 잼버리 대회 전 과정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봤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일단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우선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강조했죠. 국조를 하더라도 감사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일단 상임위 현안 질의를 지켜보겠다면서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서 현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16일 행안위와 25일 여가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각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지난주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건데요. 이에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1심 판사를 향해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전 의원의 얘기는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근거는 있는 겁니까? 네, 검사 구형보다 높은 선고, 이례적 선고에 정치권에서는 이 판사의 SNS 활동까지 화제가 됐는데요. 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주로 팔로우하고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역으로 해당 판사를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또 박 판사가 고3 시절 쓴 글에는 당시 한나라당을 겨냥해서 수준 낮은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런 점을 들어서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판사가 원래 개인 입장을 잘 안 내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네, 직접 판사가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법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은 군사와 인공지능, 사이버 분야 협의체를 다수 출범시키면서 더욱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역대 12번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는데 3국 간 회의만을 위해 정상들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 협력을 넘어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 번영의 구심점이 된다는 게 이번 회의의 목표입니다.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으로 3국 정상은 영내 공동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나라는 군사훈련과 인공지능, 사이버 분야를 논의할 다수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고 이름과 회의 횟수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한미일 회의와 같은 날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 시각 18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안보실은 앞으로의 일정은 일본이 정할 문제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의제로 논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하와이 산불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자가 어제 80명에서 하루 사이에 93명으로 늘었고요. 지금까지 여의도의 3배 면적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 먼저 서영수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최악의 화제가 된 하와이 산불 배경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해안가입니다. 아름답던 야자수와 휴양시설이 있던 자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요트와 자동차까지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I don't even know how to explain it. It's like a war zone, and you're just like you don't even know how to feel.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만 서울 여의도의 3배 정도에 달하는데 재건에 필요한 비용만 8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택 2천여 채가 전소되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4,500여 명은 긴급 대피소에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I'm still trying to process it. I don't know if I'll ever get over it. I lost my town. I lost my house.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13명이 늘어나 9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 1918년 수백 명이 숨진 미네소타 산불 이후 미국에서 105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남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natural disaster we've ever experienced. It's going to also be a natural disaster that's going to take an incredible amount of time to recover from.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땅속에서 나무 뿌리까지 타고 있어 산불 재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하와이는 우리가 여행도 많이 가고 한인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현재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문제는 실종자인데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이 실종자 집계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주정부는 실종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공식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와 연락망이 끊긴 곳도 있으며 피해 규모가 커 실종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실종자까지 파악이 된다면 참사 이상의 끔찍할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한마디로 재난 대피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8일 마우이 섬에는 재해경보용 사이렌 80개가 설치됐지만 아예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딴 산불 경고를 정부가 과소평가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게다가 통신, 라디오가 먹통이 되면서 불안한 마음에 주민들이 시내로 차를 몰고 갔지만 산불이 가장 크게 번진 곳이 바로 시내였습니다. 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인들입니다. 한인들 피해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한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인 인명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동포 커뮤니티에 따르면 건물 10여 채만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와이 산불은 그냥 난 게 아니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이 산불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Climate change in many parts of the world is increasing vegetation dryness in large part because temperatures are hotter. In some cases because precipitation patterns are changing. 미국의 가뭄 모니터에서도 하와이가 가물은 상태로 나옵니다. 특히 화재 피해가 큰 마우이 섬은 가뭄 정도가 심각에 달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겨울 가뭄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양상 비슷해 보입니다. 또 하나 산불에서 중요한 게 바람인데 이번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도라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하와이 남쪽 1100km 인근 해상에서 이동하자 하와이 전역에 강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마우이 섬의 풍속은 최고 시속 108km에 달하여 산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허리케인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일반적인 진행 방향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변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도라는 어제 날짜 변경선을 지났는데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서쪽으로 넘어오면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도라는 오는 16일쯤 일본 도쿄 동남쪽 2880km 해상에서 태풍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해 소멸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얼마 전 교육부 사무관이 내 자식이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바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되려 갑질을 한 사실에 분통이 매우 컸는데 오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기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키고 후임 교사에게 갑질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결국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이 학부모는 이번 논란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의 DNA 등 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아이의 치료기관 자료이고 교장 선생님과 논의해 이 자료를 전달한 거라며 해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교에 이의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선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점과 반 학생들이
아이에 대해 쓴 평가가 알림이 앱에 올라간 점 등을 알고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과 당시 6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자신의 직업이 협박으로 느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그동안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 학부모는 사과문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처분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물놀이 중에 또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아빠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렸는데 아빠가 끝내 숨졌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아파트 20층에서 발생한 실외기 화재 소식까지 한진우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까맣게 거울렸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20층 실외기실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입니다. 집안에 있던 가족 4명은 무사히 빠져나왔고 이날 불로 같은 동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해경구조대가 한 남성을 헬기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강원 삼척시의 한 해변 갯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고립된 4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6분쯤엔 광원 동해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7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에도 강원 삼척시의 한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아들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버지는 끝내 숨졌습니다. 바다에 빨려 들어가서 쳐내신 거는 분명히 바닷가 쪽으로 떠내려간다 나중에. 해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폭염으로 가뜩이나 오른 채소값이 집중호우를 지나면서 또 올랐습니다. 지금도 채소 사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인데요. 이것도 태풍 카눈 영향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장을 보려고 찾았지만 채소나 과일을 집었다 놨다 반복하기만 합니다. 엄청 올랐어요. 2배, 3배는 올른 것 같아. 상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가격은 엄청 비싸고 마음에 안 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알이 꽉 찬 채소나 윤기가 나는 과일은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내포기 해가지고 2만 원. 좋은 걸 갖다 놔야가 손님들 와서 아 좋다. 비싼 걸 많이 선호해요. 싼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 10,000원 하던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160%나 올랐고 무는 127%, 대파는 56% 상승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영되면 농산물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9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과나 배 등 과일 도매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이번 달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름 배추 출하가 확대되는 이달 중하순까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전기요금도 올랐습니다만 이번 더위 앞에선 돈 낼 각오하고 에어컨 틀게 되죠. 그러면서도 걱정은 되는데요. 만약에 4인 가족 전기 사용량의 2배를 넘는 1000kWh를 쓰는 슈퍼 유저가 될 경우에는 전기료 폭탄은 기정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시민들은 이번 달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24시간 틀어놓으니까 밤에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한 30% 40% 더 쓴 것 같다고 10한 6, 7만 원 이렇게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때까지 계속 트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제습으로. 네, 냉방으로 틀면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거의 2배 정도는 많이 뛴 것 같아요.
인터넷엔 폭염이 덜했던 지난달 이미 4인 가구 평균보다 더 사용한 가구들이 많고 1000kWh를 넘게 사용했다는 글이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 달간 전기를 1000kWh 넘게 사용한 이른바 슈퍼 유저는 3만 5천 세대에 달합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길었던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슈퍼 유저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0kWh 기준보다 넘게 사용한 전기에 대해선 가장 높은 누진 구간의 요금보다 2배 넘게 비싼 요금이 책정됩니다.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한국전력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전기 사용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낭비 없이 구동하려면 90분 이하 짧게 외출 시엔 켜놓는 것이 좋고 그 이상 길어지면 껐다 재가동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태풍이 물러나자 다시 한여름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됐고 이번 주 내내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지나가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다시 파라솔이 빼곡히 세워졌습니다.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들고 파도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물놀이하고 하니까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놀이동산 한쪽에 마련된 작은 수영장도 인산이 됩니다. 신나는 음악에 몸을 흔들다 쏟아지는 물대포를 맞으면 찌는 듯한 더위도 금세 가십니다. 같이 놀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물놀이 하다 보니까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태풍 카눈과 함께 물러간 줄 알았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 선선했던 중부지방도 오늘은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기온은 더 높았습니다. 대형 수족관 등 시원한 실내 시설도 무더위를 피해 찾은 사람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한데 다시 좀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데를 갈 곳이 어디 있나 하려고 하다가 어제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습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울과 서해안, 남해안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독감 환자는 가을철에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환자 수가 1000명당 1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때보다 3배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니 개인 면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여름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열이나 인후통,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1000명당 14.1명으로 2016년 4.7명의 3배나 됩니다. 7세에서 12세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가 26.0명을 기록해 소아청소년층이 특히 독감에 취약했습니다. 통상 독감 발생률은 여름철에 낮다가 가을철에 급증하는데 이번 여름 독감은 예외적입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적었던 팬데믹 기간의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자체에 노출력이 없으면 그게 한꺼번에 지금 같이 전파가 되고 여름에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줄질 않는 것이고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여름철 감염 추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6월 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자는 158명이지만 최근에는 61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하지만 냉방병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통이나 콧물 등의 증상이 있지만 에어컨을 피해 잠시 밖에 나가 있으면 증상이 훨씬 나아질 경우 냉방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 감기, 냉방병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본에 생존해 있던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지사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생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이뤄진 겁니다. 올해 100살인 오성규 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대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도
감개무량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환영에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오성규 지사는 무려 1923년생. 중학교를 채 마치지 못한 16살에 만주로 넘어가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국 광복군 제3지대에 투신했습니다. 이후 1945년 미국 CIA의 전신인 OSS에 들어가 한미합작 특수훈련을 받으며 서울 진격을 준비하던 때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에는 OSS 무전 훈련 받는 주이죠. 밤중 아마 새벽이지 아마 일본 놈이 항복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술도 먹고 파티하고 그랬다고요.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설 곳이 없어진 오 지사가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벌써 80년 가까이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지만 생애 마지막은 고국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이 100살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귀국한 오 지사는 현충원에서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에게 거수 경례로 귀국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중앙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보훈요양원에서 생활할 예정으로 오는 15일 광복절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잼버리 공식 일정은 끝났습니다만 남은 대원들의 한국 여행은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전통 문화도 즐기고 순천에서는 정원 박람회도 보고요. 정부도 대원들이 귀국하는 순간까지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쪼록 대원들이 좋은 기억 안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신영빈 기자가 오늘 잼버리 대원들의 모습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광장 가운데 각국의 스카우트 자수 패치와 배지, 스티커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스카우트 대원이 잼버리 기간 각국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모은 기념품입니다. They've been able to get a lot more patches today because many different countries have been stopping throughout the last few hours. So I think it's been a good day for them. 새만금 야영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철수하며 미처 다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참가자와의 교류가 광장에서 이뤄진 겁니다. 서울관광재단이 마련한 부스에선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한창입니다. 스카우트 활동으로 갈고 닦은 매듭 실력으로 전통 팔찌를 만들고 한국의 궁궐 그림을 색칠합니다. It's kind of difficult to paint because they are very little spaces, but it's so fun. I just want to get to know the city and bonding with people from here. 투어를 즐기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제기를 차며 잔디밭을 뛰노는가 하면 서툴게 딱지를 치며 웃음 짓기까지 한국 전통놀이에도 푹 빠졌습니다. 서툴지만 한지로 부채도 만들어 봅니다. Very hot was my first reaction, but today feels a little bit better. Very nice people, very beautiful city. 이 밖에도 순천을 찾은 대만 스카우트 대원들은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전국 각지에서 잼버리 대원들의 여행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담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압수수색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롯데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며 처음으로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에도 재판 개입과 증거 인멸 의혹, 범죄 증거 보관 소지가 있다며 여러 대형 법무법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이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상담 내용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들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변호사한테 점점 털어놓기가 힘들어질 거고 방어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들은 온전히 그 방어의 주체인 일반 국민들에게 판사가 로펌을 압수수색해야 할 만큼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긴 압수수색 영장 업무 특성은 좀 급박한 경우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접수된 것 당일내 처리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일반 압수수색 영장 선고 사건과 다르게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데 침해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고 수사는 수사대로 필요하잖아요. 형사소송법도 좋고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압수된 자료를 특별조사위원과 법관이 심리해 의뢰인의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거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현행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을 넘어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서류 제출에 제한을 걸 수 있는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이 당연한 권리가 이제는 침해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문으로 규정이 돼야 한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명문화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8일 낮 12시 15분쯤 수성구 학원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에 있던 흉기를 꺼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학생 등 행인들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서 열흘 동안에만 1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한 달 새 1조 2,379억 원이 몰린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에 고삐를 쥘 방침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광주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전에는 경기 북부 서해안에,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선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기온 광주 33도, 대구와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이셨습니다.